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유지 파마 시카고도 교수도 비트코인 가치는 10년에 빵원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를 100% 부정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몇 명의 잔당들이다. 저희가 러닝을 함께 한다고 저번에 러닝 콘텐츠 찍었었는데 그거 의외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저희가 교토 풀코스 그렇죠. 마라톤을 나갑니다. 네. 여기는 풀코스. 저는 하프. 저는 풀코스는 아직 불가능. 원래 정확하게는 하프 코스는 없지만 풀에 하프까지 뛰겠다. 그냥 중간에 멈추면 됩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가요? 풀코스를 뛰는 김 작가보다는 먼저 들어오겠다. 그렇죠. 풀 뛰는 사람보다 늦게 들어오면 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굴욕적이긴 하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마라톤 코스가 저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두 가지는 나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하프까지 갔다가 네. 돌아오면 여러 가지 교통 통제하는 게 한 노선은 어쨌든 정해지는 거니까 네. 대주최처에서 관리에 편하니까 그렇게 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길게 쭉 가는. 근데 제가 교토 풀코스는 그건 확인 안 해봤어요. 예. 그러면 하프 뛰는 사람은 중간에 택시 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알아서 알아. 주최측에서 뭐 그것까지 고민해줘야 됩니까? 아니 풀코스라고 대회 만들어놨더니 하프 하프만 뛰었는데 뛰고. 제가 알아서 택시 잡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택시 비싼데 잘 타고 오시기 바라고요. 갔다 온 뒤에 풀코스 어쨌든 마라톤 참가하셨으니까 소감이 어떤지 한번 또 뭐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짝 말라서 돌아온 박 교수를 기대해 주십시오. 빼짝 말라서 저희가 러닝 함께 시작한 지 지금 그래도 몇 개월 됐잖아요.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안 뛴 지 한 또 너무 추니까 1개월 됐지만 단 한 번도 살이 빠지지 않나 없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꽤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밥맛이 좋아졌어요. 밥맛이 좋아져서 보통 운동을 시작하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더 건강한 땡땡이 된다고. 그렇죠. 우리 항상 그 마라톤 뛰고 나면 같이 점심 먹고 오는데.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는 네. 평소에 러닝할 때는 네. 바로 빠이빠이. 근데 이제 점심 먹을 때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키시더라고. 무슨 짜장면에 뭐 탕수육에 깐풍기도 하나 시킬까? 다 동생을 사주고 싶었던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간세랑 가상자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세는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주식시장 특히 중국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중국의 직격탄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중국에겐 60% 부과하고 전체 나머지 국가는 10% 보편관세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만 먼저 선도적으로 25% 부과하고 중국은 10%밖에 안 한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중국이 아니라 이제 동맹국 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때린 25%가 사실은 중국에게 때린 겁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전 세계 교육 금액은 49% 그 기간 동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교육 금액이 얼마 늘었느냐?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같은 경우는 교육 금액이 3배 늘었어요. 그러면 이들 국가의 교육 그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등했느냐? 당연히 미국으로 직접 못 들어가게 되니 우회로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로가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국가의 교육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자신의 당면 과제는 중국을 막는 거,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직접 수출에 때렸던 관세는 이미 높은 허들이 있어서 직접은 많이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빈틈을 메꿔야지 이걸 더 높여서 뭐 하겠어요. 그 빈틈이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였다. 그래서 이번 25% 관세 때린 것은 중국에게 또 타격을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중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럼 교수님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은 괜히 된소리 맞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중국 기업들만 소팅해서 거기만 부여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는 그냥 뭐 우리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하나는 제 개인 가설인데요. 일단 제 개인 가설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기분 상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소리냐?
멕시코와 캐나다는 마치 한 나라처럼 나프타, UAMCA까지 해서 관세 없이 우리는 한 나라처럼 지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많은 페이버를 줬는데 그런 두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그간 보였던 행태는 미국이 지금 뻔히 누구 견제하려고 관세 부과하면서 핏대 세우는지 뻔히 아는데 갑자기 중국이 우리가 우리 사람 공장 짓고 여기서 미국에 수출하겠다 했더니 그 돈 유치받아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네들은 돈 번다?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괘씸하죠. 그래서 야 니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왜 니네들 기업도 순수 기업들도 있는데 피해본다고? 니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처지야? 이런 맥락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에 트럼프가 중국 제품을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트럼프가 재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년에서 2년 반밖에 안 돼요. 왜? 그 뒤는 내임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관세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옥석 가리겠다고 그 시장 조사에서 6개월 1년 뒤에 멕시코 캐나다에 어딘 하고 어딘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신의 속의 성격가 족이 안 나와요. 그럼 트럼프 2기 때 자신의 업적도 많이 뒤처지겠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국 때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 증시 악영향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더 높아지는 거에 이제 순차적인 1번을 이제 실행한 건지랑 관세 해제 명령이 주식시장 가상자산 가격이 미끄러지기 좀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유 뭔지. 일단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요, 자유로운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흐트러질 대표적인 요소인 관세가 부과되면 새로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물류의 방향성과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아직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되고 아니면 관세를 감내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관세를 넘기 위해서 해당 국가들이 보조금 줘서 관세 효과를 없애주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넣었던 돈을 일부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금 미끄러지기 시작한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 말고 해외 국가의 주식시장이 미끄러진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관세는 일종의 미국에 교역하러 들어가는 장사하러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그럼 입장료라는 건 입장료를 일단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입장료 달러로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들어가려면 일단 달러 자체가 더 필요해지게 된 건데 그게 팔려는 물건의 최소 10%, 어떤 데는 25%. 그리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첫 번째 임기 기간 동안 부여받았던 관세까지 생각하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들어가려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강달러가 예상되겠죠. 그럼 강달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 주식에 투자하기보단 미국 증시에 투자했었을 때 환차익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로는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외국 증시에는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미끄러졌던 가장 큰 맥락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가상자산이 미끄러졌다. 이게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네. 신문기사에 다 그렇게 나오던데. 아닙니다. 이 관세 때문에 가상자산이 미끄러졌다라기보다는요. 관세 발표할 그 즈음이 어느 텀과 맞물려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언저리잖아요. 그 언저리 2, 3일 동안 우리가 그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날렸네요. 코멘트 안 했어요. 코멘트 안 한 게 일단 결정타예요. 우리 모두 취임사에서 본인이 코인의 대통령을 자임했던 사람이니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것을 코인 증권거래소를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오스틴에다가 설립해서 전 세계 코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뭐라든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발언이 없었어요. 우주도 얘기하고 파나마 운하까지도 얘기했는데 코인 얘기는 없었어요. 그것도 악재였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코인들이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모든 민코인 투자자들은 입에 트럼프가 취임사에 뭐 얘기해주면서 민코인도 비트코인과 함께 탄력 좀 받겠지 했는데 이 양반이 취임식 전날 자신의 민코인을 만들었어요. 와이프 민코인, 멜라니아 민코인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 몰렸어요. 그 트럼프
코인 관련 회사의 지분의 80%를 트럼프네 가족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40조 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몰렸어요. 그 돈 밈코인으로 다 흘러갔으면 지금 밈코인들 수익률 아싸 하면서 좋아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40조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나중에 한 절반 정도 빠졌거든요. 20조 원 정도로 주저앉았는데 그 20조 원 누구 주머니에 다 들어갔다? 트럼프. 가족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트럼프는 우리 밈코인 투자자들을 위할 생각이 없었구나. 자기의 취임식이라는 이벤트에 거기에 맞춰서 밈코인 만들어서 몇 조 원 이상의 수익을 그냥 하루에 원데이로 가져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전 세계 상대 작전 친 건가요? 작전 친 거죠. 그리고 트럼프 자식들은 그걸로 어찌 보면 트럼프의 목표가 지금 하나하나 보여가고 있거든요. 자기의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 아마 그 취임식 날 선거 자금 다 마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밈코인은 이 사람이 이번에도 했는데 앞으로의 여러 이벤트에도 우리를 밀어줄 게 아니라 자기 밈코인이나 또 다른 어떤 독특한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지, 사실 가상자산은 직접적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없어요. 테더라든가 이런 실제 달러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말고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을 안 받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가상자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트럼프가 어쨌든 그 이후에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럼 트럼프는 이게 당선인 시절과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대체 왜 언급을 안 하는 건지, 혹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세든 중국 죽이기든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결국 할 것이고, 그 시작으로 일단 행정명령으로 실무진들한테 검토해보라고 한 거고, 3, 4월 되면 이제 본인도 한번 언급을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코인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얘기도 하는데, 자, 2025년 트럼프 시대에 비트코인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나름대로 아직까지 우상향의 기조는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나름대로 트럼프가 선거용 립 서비스에 비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달러의 일부 기능이 비트코인으로 희석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 유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만 되어 준다면 나름대로 인플레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일부 희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달러 기조를 스스로 약간 퇴보하게 만들 수도 있는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고 가상자산에 힘을 실어준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세 정책이라든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주류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에는요, 자기가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미국의 주류 계층들하고 더 돈독한 사이를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미국의 주류였을 것 같은데 소외받았던 백인 20대 30대 남성들, 중장년층, 그리고 히스패닉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까지 위하는 대통령이야, 공화당이지만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표심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의 주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투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인 발언들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권이 없는 유권자층의 어떤 민심보다도 미국의 주류 사회의 사람들의 협조와 동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비주류인 사람들보다 당연히 자산 비중이 낮겠죠. 그래서 주류 사회에 주로 관심이 있을 법한 사업 테마들,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선거는 모두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하면 돼요. 미국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의 파워가 훨씬 세요. 그래서 금융자본 있는 사람들, 골드만삭스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의 경제 자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가에 진출하고 미국의 정재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월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데 가상자산을 키운다? 그건 자기들 판때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실리콘밸리나 테크 쪽 사람들이 일부 거기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면 월가애들이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무조건 빨리 키운다? 본인들이 있는 또아리 트고 있는 월가에 있는 주식 자금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의 그런 행보에 적극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들어간 거긴 해요. 하지만 이미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은 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라든가 여러 금융상품들 출시했잖아요. 절대 무시하거나 폭락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많이 묶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 금을 많이 이제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네. 왜냐면 앞으로 이슈가 생기더라도 미국이 묶어버리면 내 자산이 동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플러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금만을 사기에는 금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 외에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따져보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사실 비트코인이긴 하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오를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은 다 맞나요? 예, 일부 맞습니다. 금 말고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달러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미국이 더 발행했고요. 코로나19 극복한다고 지금 유동성을 10배 가까이 더 늘렸잖아요. 위안화도 중국에게 전 세계 발권력을 준다?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겠죠. 러시아는 아직 발권력을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도 못 미쳤고요. 그러면 도대체 대용화폐가 뭔데 금 말고 했을 때 그나마 발행자가 사라진 비트코인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문제가 고래들, 큰 손들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국가 간의 거래라든가 큰 결제는 상환을 하는데 그걸 쓰겠다. 일상의 거래에서 쓰기 쉽진 않죠. 그러니 큰 거래에 있어서 지급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이 만약에 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압류한 비트코인을 순간 시장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서 요즘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더 광폭으로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또 선물 시장 때문에 더 커져요. 그러면 약간의 트리거만 줘도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전체 물량에서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도 그걸 걱정하고 반대로 미국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필터링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 아니면 뭐 나름대로 셈법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이제 악재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도 교수도 비트코인 가치는 10년에 빵원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우리 비트코인 우리 김 작가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오피니언 리더들, 세계적인 석학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에 의미 있는 보직을 가진 사람들의 이와 유사한 발언과 계속해서 싸워왔죠. 맞아요. 1,000만 원일 때도 이런 소리 했었고 맞아요.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1억 5천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를 100% 부정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몇 명의 이런 표현은 이분들이 굉장히 섭하게 들으시겠지만 잔당들이다. 참 빌 게이츠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니 제가 무안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인 유진 파마에게 이런 소리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아직까지 끝까지 동의 안 하는 일부 중에 하나다. 그리고 파머 교수가 한 거에 전문을 봤어요. 근거가 뭔지 봤더니 맨 밑에 적혀져 있어요. 내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 아 맞아, 그 적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 세계적인 석학과 의미 있는 분들의 이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 전 영원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아니면 지금 이익 실현하고 전 나올래요. 이걸 선택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 두 분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아무 실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오히려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 중요하고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춘 발언은 좀 잦아들었지만 실제 의미 있는 보직에 임명하는 사람들을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에 주목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지 그냥 논객들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교수님은 그런 경제 전반적인 것들 많이 아시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거는 트럼프가 코인 관련된 걸 언급 안 한다라는 거. 왜냐면 트럼프 관련해서 좋은 거는 중요한 이제 코인 관련된 보직에는 또 가상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는 코인을 긍정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쪽을 미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펼쳐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 이거 아닌가? 우리 착각인가? 펼쳐나갈 건데요. 저 같은 유튜브 종종 출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어딘가 흔적이 남으니까. 제가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데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 담당 진행하는 PD님이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뭐 제 지인들이나 오히려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억 5천도 얘기하고 뭐 5억, 1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1억 5천까지인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 봤습니다. 네. 1억 5천 밑에서는 사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래서 1억 5천까지 올라가면 저는 일단 투자 자금의 절반 정도 뺄 겁니다. 이익 실현으로 했는데 지금도 전 그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당분간 올 상반기에 비트코인에 큰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요소는 저에게는 안 보입니다. 임명권자 임명하는 호재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그 SEC에서 그 사람은 내려올 텐데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초창기 그 취임하기 전에요. 내려올 사람은 누군지 알고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임명할 건 뻔했으니 그런 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1억 5천의 견해 거기에서 횡보를 당분간 할 것 같다. 이게 저는 올해 2, 4분기까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행보할 것이다. 더 떨어지진 않나요? 지금 어쨌든 요즘 하락세잖아요. 근데 코인에 이제 그 투자하면서 변동폭 20%를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심장을 가지고 코인 바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청심환을 한 상자 사서 매일 드셔야 돼요. 이 바닥은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